이쪽에 달래요? 그러면 내가 한다고 그랬는데 요걸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넘겨줄래요? 그냥? 네.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릴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이제 남북 환경 문제를 한번 간단히 비교해보는 것. 그걸 남북 관계를 한번 비교를 해봐야지 우리가 이 남북에 걸쳐 있는 DMZ 문제를 해석을 하거나 분석을 할 때 좀 시사성이 있을 거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DMZ가 갖고 있는 환경 문제상에서의 의미, 특히 남북 협력에서의 의미가 뭔지. 세 번째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제안,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보시죠. 네. 다음. 네, 나 넘기죠. 뭐. 네. 여기도 뭐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거니까 넘기죠. 뭐. 이것도 넘깁시다. 네. 남북 간에 이제 사실 환경의 질을 떠나들면 이제 바이오다이버시티, 다이버시티를 갖고 많이 떠납니다만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상당히 국토 면적에 비해서는 다양성이 높고 생태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것에 속합니다. 굳이 비교한다고 하면 북한 쪽이 좀 더 풍부하다는 느낌은 좀 드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상태라는 걸 말씀드리고 다음 한번 넘겨보시죠. 아마 이제 남북 간의 보전 지역들을 비교해 본 건데 아주 촘촘하니 박혀 있는 게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보시죠. 그러나 남쪽 북쪽 할 것 없이 요즘 자연은 우리는 순환을 받고 있습니다. 남쪽은 너무 잘 살아서 돈이 너무 많아서 순환을 받고 있고, 북쪽은 너무 가난해서 순환을 받고 있습니다. 그림이 잘 보여집니다. 이게 남쪽에서 지금 순환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에 한번 보시죠. 이것은 북쪽에서 순환받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회령 부분 사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 황폐화, 생태 변화, 이게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보시죠.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 문제도 남쪽은 이제 과잉geb을 너무 잘 살아서 발생한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 하면은 북한은 여전히 저개발에 따른 환경 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태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비무장지대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 가지 가치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환경을 전공하기 때문에 환경 위주로 이제 논의가 되고, 아마 이제 유네스코에 DMZ를 내부로 신청했다 잘 안 된 것은 너무 환경적인 관점에서만 그 사안을 해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요. 비무장지대는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군사적인 의미가 있고요. 또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 물론 환경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것들이 갖고 있는 측면, 또 그렇다고 보니까는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이 문제를 다루는데 개입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보시죠. 이거 아까 김 교수께 다른 발표도 있을 것 같으니까 생략을 하시죠. 다음. 하여튼 비무장지대는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지역들이 다양한 형태의 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갖고 관리가 되고 있고, 반면에 또 이제 보전돼서 이 싼 땅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제 개발 욕구도 분출되고 있는 것이 그 지역이기도 하죠. 다음. 생물 다양성. 근데 비무장지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좁은 면적이지만은 거의 한반도가 갖고 있는 다양성에 버금할 정도의 다양한
식생과 이 동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비무장지대의 특징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가 비무장지대 보존이나 관리에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보시죠. 자, 지금까지 이제 비무장지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좀 전략을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책이 있었지만은 좀 조화롭고 합리적인 그런 이제 보존 노력이 있었다 하기 힘들다라는 거고요. 여전히 이제 많은 군부대 군사훈련이 자행되고 있는 생태 그대로 보존된 지역이다라고 간혹들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이 자연 그대로 인간의 간섭이 없이 보존된 지역이 아닙니다. 결코 엄청난 특수한 형태의 인간의 간섭에 의해서 유지되고 관리되고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뭐 생태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제 눈에는 그렇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런 특성 때문에 오히려 한반도에 볼 수 없는 다양한 생물상이 보이고 또 서식하는 아주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유니크한, 아마 그렇게 관리된 자연 생태를 가지고 있는 곳은 아마 세계적으로 드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굉장히 이상한 형태의 인위적인 간섭에 의해서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보존되고 있는 이상한 곳이라고, 이상한 세 번째 쓴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제한된 토지 이용,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다. 요즘 이제 그 지역에 굉장히 이제 강한 개발한 지역이 있죠. 특히 이제 그 지역을 취한 자치단체들의 개발한 지역이 굉장히 거세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은 크게 3가지 이슈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3가지 이슈 간에 다를 만족시키는 뭔가 솔루션이 나와야지 해법이 된다. 우선은 이제 보존 문제입니다. 말한 대로 굉장히 다양한 자연 자원 보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첫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 비무장지대에 대해서는 남북 간의 협력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연계고리, 트리거링 포인트로도 쓸 수가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남북 간의 협력이 없으면 또 보존이나 합리적인 이용이 안 되는, 그만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것이 할 수 없는 그런 곳이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남북 간에 서로 협력하고 그에 관심 갖고 있는 고리를 만드냐 하는 것이 또 비무장지대 갖고 있는 중요한 팩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런 보존이나 합리적인 남북 협력에 대한 이익에 대해서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결국 지역 사람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전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지역 사람들한테. 그것이 비무장지대를 다룬 데 있어서 적어도 세 가지 기본적인 가치나 철학이나 제약 요소라 할까요? 아니면 그것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직원한테 한번 좋은 사진들 보라 했더만 그거 다 담는 사진인데 불을 질러가지고 지금 자연 그대로 보존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은 매년 한 번씩 불 질러갖고 저런 식으로 자연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큰 나무들이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시뻘건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런 반면에 이걸 또 이 남북 간의 평화의 상징인 또 무료기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이산가족이 만나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무장지대를 갖고 굉장히 많은 제안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놓고 살펴보니까는 이 비무장지대 전 지역을 어떻게 이제 바꿔보자라는 컨셉을 갖고 제안하는 것도 있고, 단타성의 프로젝트를 제안하는 것도 있고,
해서 쭉 적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그 넓은 공간을 상대로 지역하는 걸로 뭐 서해 평화지대를 조성하자는 것, 그러니까 말하는 이제 그 공유 하천을 뭐 관리하자는 것, 이제 모두 이야기했던 유네스코 맵 지정하자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뭐 국립공원을 지정하자는 안도 지금 올라와 있죠. 지금 리전 베이스드 어프로치 간다 그러면은 좀 더 이게 그 조그만 지역 디스트릭트를 대상으로 하는 뭐 경제구를 만들자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국제 환경 기구를 유치하자는 제안, 그 다음에 이제 그 한반도를 관통하는 이제 그 문화를 만들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한반도 관통 문화를 제안. 그 다음에 이제 생태 공단을 만들고자는 제안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제안도 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역됐다 안된 안이 지금 저런 모습을 제안한 것이 아까 김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원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빨 빠져가지고 공을 못 받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무장지대를 대상으로 하는 그 어떤 협력 사업을 우리가 유도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그리고 이제 그 사업에 대한 디자인 이런데 몇 가지 그 목적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그 남북 간의 협력 관계 협력 모델 새로운 어떤 방법이나 시도를 우리가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그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금강산 관광이 남북 협력에 지난 정부의 그 남북 협력 상태인데 되도록에 빠져 있습니다. 이걸 뭔가 돌파하는 방법을 찾는 걸로 DMZ가 활용하는 것도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정부 동안에 남북 간 협력에 대해서 국내 보수주의자들은 퍼주기라는 논란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가 퍼주기가 아닌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것이 또 남북 관계를 이렇게 하는 요인이 됐었고, 뭐 현재 여전히 그걸 퍼주기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렇다면은 북한 측에서도 좀 남쪽에 뭔가를 줄 수 있는 것을 좀 룸을 찾아주는 것도 좋겠다. 그러니까는 서로 좀 득이 되는 안들을 한번 구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 개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제 그것의 상당 부분에 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지역의 지역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 자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으면 더 좋겠다. 이런 몇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해 변수가 되지 않겠냐 봤습니다. 다음. 이런 관점에서 저는 그 남북 간의 DMZ를 둔 협력은 DMZ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좀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오래전부터 했습니다. 왜 그러냐? 우선 DMZ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라는 차원에서 DMZ 백두대간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론 다른 지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좀 더 우수한 부분이 있을 거다. 당장 여러 가지 뭐 자원들이 있어서요.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그 남북 간의 협력을 유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쉬울 거다. 북한에 이제 그 양보를 얻거나 북한에 동의를 얻는데 훨씬 더 쉬울 거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잘 디자인하면 남도 북도 서로 도움이 되는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도 전체 DMZ라는 지역을 대상으로 남북 협력이나 생물권 보존이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 중에 일부 지역, 이미 좀 개통도 되어 있고 행정이 이루어지는 지역을 한다 그러면 좀 더 부담이 적을 거다. 이런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제안하는 큰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기개발 진행되고 있는, 물론 지금 교착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금강산 개발을 중심으로 한 남북협력을 지역적으로 확산하는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은데, 그게 좀 더 이제 그 발달되고 성장이 되면은 철원 지역까지 아우르는 식의 그 DMZ 109대간을 하나 묶어서 남북 협력하는 대안으로 추진해 가지고 그것을 북한에 제안하고 남쪽에서 또 그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데 이제 다행인 것은 그 지역에 북한강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있고, 또 북한 측에서 남쪽에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제 금년에 여러분 아직 기억이 생생할 겁니다만은, 북한강 지역의 이 녹조가 굉장히 심했죠. 뭐 큰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이 줄어든 겁니다.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이. 수온이 올라가고 물이 줄으니까 유속이 늦어지는 거고요. 그런데 그 물이 줄은 이유가 뭐예요? 북한이 금강산 그 계곡에 임남댐을 건설해 가지고 그 물을 동해로 빼기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그 물 좀 그쪽으로 빼지 말고 우리한테 주라 하면은, 우리가 지금 그 북한강 오염에서 녹조땀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상당히 수입을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손 박사께서 뒤에 좀 더 언급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뿐만 아니라 그게 물이 차게 되면은 그걸 이용한 여러 가지 남북이 도움이 되는 협력 사업들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식의 자원을 토대로 해서 남북을 포함하는 금강산 그 관광을 복원하고 확대하는 걸 포함하는 지역 발전 전략이나 계획을 만들어서, 그거 제 생각으로는 다음 정부에서 정상회담 혹시 있나 남북협력이 있다면 첫 번째 과제로 제가 대통령으로 하겠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그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사실은 이 제안은 우리 추장민 박사도 있습니다만은, 제 원장을 할 때 사실 이런 구상을 우리 추 박사는 우리 전문가들께 제안을 하고 저도 다듬고 해가지고 얼핏 북한에 한번 던져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관심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세상이 바뀌어갖고 이제 뭐 잘 안 됐습니다만 했던 그런 것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죠. 우선 이제 이런 점에서 제가 이 제안하는 이 것들은 우선 교착 상태에 있는 금강산 개발 사업, 그 다음에 또 이제 특히 금강산 그 관광이 안 되면서 강원도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다고 내가 듣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 또 이제 철원을까지 포함하는 걸로 확대되는 건 나는 궁극적으로 북한이 어색을 하려고 봅니다. 왜냐? 북한이 만약 경제 개발을 하면 결국 외자금이 필요할 텐데 수도권을 방문하는 엄청난 외국인들, 거의 뭐 한 1억쯤 되나요? 1년에?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만약에 금강산 관광이 외곽으로 안 돌고 바로 철원을 통해서 금강산을 갈 수 있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이 북한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그 지역에 디즈니랜드 같은 그런 것도 유치가 가능하고, 그러면은 한반도의 평화나 지역 개발, 제가 보기로는 남북 간의 긴장 관계 이런 것들이 일거에 해소가 되지 않을까, 희망차게 한번 제가 제안한 거니까 제가 좀 푹은 뜨는 겁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아까 생각을 다음 보시죠.
이런 이제 것들을 좀 만들되 그 안에다가 결국 남북이 통합하는, 그 다음에 DM 지역을 특정 구역을 구역하는 어떤 상표 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브랜드를 이용해서 말하자면 그 지역 발전을 위한, 어떻게 말하자면 이제 퀄리티 이코노미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걸 우리말로 뭐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먹고 살기 좋은 경제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퀄리티 이코노미라는 이런 것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같고요. 결국 이런 식으로 해서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이 트고 그 지역이 트랜스바운더리 어떤 맵이나 이런 식으로 지역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김 교수가 제안하는 더 넓은 동아시아에서의 생태 네트워크에 관한 초석도 다지고, 더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있어서 사람과 사람, 남북 간의 사람과 사람, 그 다음에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어떤 기반이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